의정부에서 철수한 7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6월 26일 오후 7시 육군본부 전방지휘소가 설치된 창동의 노회면 지서에서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으로부터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최병덕 소장으로부터 이 지역에 투입된 모든 부대를 지휘하여 의정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은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신망이 마비되어 가용 부대의 소재와 병력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 연락장교단장 이용문 대령에게 각 연대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각 연대장들을 지휘본부로 소집했으나 6월 27일 오전 4시까지 지휘본부에 도착한 지휘관은 5연대장 최창원 중령과 1연대장 함준호 대령뿐이었습니다. 6월 27일 오전 8시 무렵 유재흥 준장이 파악한 창동 지역에 있는 국군 부대는 모두 5개 연대로 각 연대의 병력은 300명에서 7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5개 연대라고 하지만 실제 병력은 1개 연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1연대는 우이동, 3연대는 수유리, 5연대와 16연대는 수락산 서남단에 위치하였고 25연대는 백석천에서 철수한 후 우이동의 1연대 근처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창동 전투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국군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와 북한군 3사단, 4사단, 105전차여단이 맞붙은 공방전입니다. 의정부 함락 이후 긴급 설치된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의 병력은 1개 연대 병력에도 못 미쳤고 화력은 105mm 곡사포 6문과 대전차포 8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남침 계획은 동두천 의정부 방향으로 진격한 북한군 4사단이 3번 도로에서 국군을 견제하고 포천 의정부 방향으로 공격한 북한군 3사단이 43번 도로와 47번 도로를 따라 서울을 동쪽에서 포위하면 4사단의 우익을 담당한 북한군 1사단이 개성문산 서울로 이어지는 1번 도로로 진출하여 서울을 서쪽에서 포위하고 고속기동부대인 105전차여단이 2일차에 투입되어 신속히 한강교를 점령하여 한강 이북의 국군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두천, 포천을 공격한 북한군 1군단 예하 4사단과 3사단, 고속기동부대인 105전차여단은 전쟁 개시 1일차에 동두천과 포천을 점령하고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3번 도로 및 43번 도로를 따라 계속 공격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 후 2단계 작전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전투는 북한군 계획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6월 27일 북한군 4사단은 서울을 북쪽에서 공격하기 위해 3번 도로를 따라 수유리 지역까지, 북한군 3사단은 서울을 동쪽에서 공격하기 위해 43번 도로를 따라 광진구 화양동까지, 105전차여단은 서울 동북쪽 4km 지점인 정릉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43번 도로를 따라 기동했던 107전차연대는 6월 25일 오후 늦게 의정부 부근까지 진출했지만 최초 47번 도로로 기동했다가 도로 유실로 역행군하여 다시 43번 도로로 기동한 109전차연대는 6월 26일 오후 늦게 의정부에 도착했으며 3번 도로로 기동했던 203전차연대 2대대는 국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6월 27일 새벽에야 의정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의정부를 점령한 후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이계 보병사단이 보유한 보병 18개 대대, 122mm 곡사포 23문, 76mm 곡사포 83문, 120mm 박격포 53문, SU-76 자주포 23문과 T-345 전차 93대 등 막강한 병력과 화력을 투입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전쟁이 발발하자 이응준 소장의 5사단을 1사단 방어지역인 문산 방면으로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의정부가 함락되자 계획을 바꿔 가용 병력을 모두 서울 북동쪽 방어선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안광영 소령의 15연대 2대대와 김한주 소령의 20연대 1대대를 20연대장 박기병 대령의 지휘하에 미아리의 구릉지대에 배치하여 창동 방어선의 중심을 보강하도록 하고 가평으로 출동했다가 복귀한 고백규 소령의 8연대 2대대는 청량리 북쪽 143고지를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6월 26일 밤에 서울에 도착한 16연대 3대대는 창동 방어선으로 직행하도록 했으며 공병학교장 어몽섭 중령에게는 창동 미아리 간의 교량에 대한 폭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육군본부는 6월 26일 오전 7시부로
미국 지휘 참모대학 유학 대기 중인 전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을 육군본부 전방지휘소장에 임명했으며 전방지휘소는 의정부 전선 상황을 육군본부에 보고하고 아울러 이곳에 배치된 국군 2사단과 7사단에 대한 협조 및 통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전방지휘소장에 임명된 강문봉 대령은 공릉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지휘소를 설치한 후 국군 사단의 전황 파악에 주력했으나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창동에 있는 노예면지서로 지휘소를 옮기고 6월 26일 오후 5시에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가 노예면지서에 개설되자 함께 행동했습니다.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과 육군본부 전방지휘소장 강문봉 대령은 6월 27일 오전 4시에 백석천 저지선이 무너지고 오전 4시 30분경 북한군 전차가 창동에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수기하고 있던 중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최병덕 소장은 의정부 탈환 작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의정부 역습의 발판이 될 백석천 저지선이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자 유재흥 준장에게 창동선에서 적을 저지격파하고 공세로 이전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선을 고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재흥 준장은 수락산 서남단에서 우이동에 이르는 분지에 저지선을 편성하기 위해 예하 지휘관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1. 나는 의정부 방면 모든 사단의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창동선에서 적을 저지 격퇴한 후 공세로 이전하려 한다. 2. 5연대는 16연대를 통합하여 셋말 158고지 간에 전개하여 적을 저지 격퇴하라. 3. 3연대는 154고지에 전개하여 적을 저지 격퇴하라. 4. 25연대는 우이동에 전개하여 적을 저지 격퇴하라. 5. 포병학교 포병대대는 71고지 남단에서 사령부를 일반 지원하라. 6. 1연대는 사령부 예비가 되어 최초 71고지에 집결하여 역습에 대비하라. 7. 공병학교는 각 부대의 공병을 통합하여 창동 미아리 간의 교량에 폭파장치를 하고 적 전차가 교량상에 이르면 폭파하라. 이에 따라 각 부대는 책임 지역의 병력을 전개했고 예비로 편성된 1연대는 71고지에 집결해 사령부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병학교 교도대대는 교장대리 김계원 중령의 지휘하에 105mm 곡사포 6문을 71고지 남쪽에 배치했습니다. 2사단과 7사단, 공병학교의 공병으로 혼합 편성된 공병대는 공병학교장 엄항섭 중령의 지휘하에 교량 파괴반을 편성하여 창동 미아리 사이에 교량에 폭파 장치를 하고 북한군 전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는 의정부와 서울을 잇는 3번 도로와 도봉산 줄기를 동남으로 횡단하여 우이동에 이르는 무명도로에 중점을 두고 4개 연대를 일선으로 전개한 후 1연대를 예비로 사령부 부근에 배치하여 창동선을 방어하도록 했으나 병력을 통합했기 때문에 한 연대장이 다른 연대를 통합 지휘하는 등 지휘 계통이 혼선을 빚고 있었고 무엇보다 일선 부대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탄약의 재보급과 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6월 26일) 저녁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으로부터 역습 명령을 받은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은 적정을 수집하기 위해 전투정찰대를 의정부 방향에 투입하기로 하고 6월 27일 새벽 25연대 나고병을 주축으로 혼성 편성된 2개 중대 규모의 전투정찰대를 파견했습니다. 6월 27일은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가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 4시가 지났는데도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어두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연대 3대 대장 고동절 소령이 지휘하는 전투정찰대는 숨 이상의 북한군이 집결하고 있는 성황당 마을로 들어가다가 기습적인 사격을 받고 분산되어 정찰 임무를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전투정찰대가 창동 방어진지로 복귀하기도 전에 북한군 전차부대가 창동 방어선 정면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반신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개인호가 일렬로 연결된 창동 방어선은 북한군의 포격에 매우 취약했고 방어 중심도 거의 없었습니다. 포병대대 105mm 곡사포 6문이 접근하는 북한군 전차부대 대열에 포격을 가하자 진지에 배치된 보병부대도 일제히 소총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차 화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군 보병부대와 북한군 전차부대의 대결은 중과부적이었으며 북한군 전차부대는
지난 이틀간의 전투에서처럼 국군 포화에 개의치 않고 3번 도로를 따라 계속 전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진격 기세에 눌린 국군 보병부대는 얼마 남지 않은 실탄이 모두 소모되자 하나 둘씩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황을 주시하던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창동 방어선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각 부대를 철수시켜 미아리 고개에서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각 부대 연락장교에게 미아리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후 오전 11시에 사령부를 149고지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급변하면서 연락장교들이 명령을 해당 부대에 전달하지 않고 사령관의 뒤를 따라 후퇴하게 되자 독전대와 나고자 통제선에 배치되었던 헌병들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창동 방어선에 배치된 전투부대는 분대, 소대, 중대 단위로 그 후퇴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군은 북한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 못한 채 또다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국군 오연대는 불암산을 거쳐 태능으로 철수했고 그 좌우측에 배치된 국군 16년대와 3연대는 태능 미아리 북한산 등지로 분산되었습니다. 김계원 중령이 지휘하는 6문의 105mm 곡사포는 일제히 포문을 열어 북한군 대열을 분산시키고 공격을 둔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1시간이 지나 포탄이 떨어지자 미아리 고개로 철수했습니다. 71고지의 방어진지를 편성한 일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될 무렵 오봉산에서 철수 중인 3대대 병력을 수습하기 위해 연대 작전주임 송성삼 대위와 통신대장 김순정 대위를 대동하고 우이동으로 향하던 중 수유리에서 북한군의 기습적인 사격을 받게 되었고 함준호 대령이 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운전병이 총탄에 맞아 부상하는 바람에 차는 민가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습니다. 송성삼 대위는 개울로 굴러 떨어졌고 김순정 대위와 운전병은 민가로 뛰어들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함준호 대령과 호위연병은 이어진 북한군의 사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사한 시각은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함준호 대령이 전사하고 얼마 후 일연대 진지는 돌파되었고 연대는 부연대장 이휘권 중령의 지휘하에 미아리로 철수했습니다. 연대장급 이상의 국군 고위 지휘관 중 첫 번째 전사자인 함준호 대령은 1921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경기도립 고등상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인 경성법학 전문학교에 입학한 수재로 1946년 2월 18일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임관했습니다. 사면대장 시절 여순반란 사건을 진압했으며 이후 5사단 부사단장을 거쳐 전쟁 발발 직전 7사단 일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함준호 대령은 병력 수습을 위해 이동하기 전 일대대 장병 300명 앞에서 훈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도 서울은 풍전의 등화와 같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간성으로서 마땅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죽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을 안다. 목숨을 걸고 서울을 사수하자. 함준호 대령의 마지막 훈시는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1951년 7월 26일 태극모 공훈장 수여와 함께 육군 준장으로 추서되었으며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역습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했던 창동 방어선이 힘없이 무너진 것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나 다행히 미아리 홍능선의 국군 5사단 2개 대대와 수도경비사령부 8연대 1개 대대를 사전에 종심 배치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어 창동 방어선에서 분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면서 미아리 방어선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창동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은 149고지 서쪽 기슭에서 공세를 멈춘 후 전투정찰대를 파견하여 남쪽 일대의 국군 상황을 정찰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부대지휘 능력이 떨어지는 지휘관들과 포병의 혼잡스러운 배치 전환으로 인해 3사단, 4사단, 105전차여단 예하 부대들 간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각 사단 예하의 포병 전체가 한 개 도로로 몰려 혼잡한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소속 사단 보병부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혼란으로 인해 국군은 차후 방어진지를 형성할 시간을 벌었으며 북한군은 6월 28일 새벽 사단장들의 노력으로 포병을 재배치하고 28일 미명을 기해 공격준비 포격을 실시한 후 서울을 함락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